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 대해서 볼게요. 자, 유리함수는 rational function, 무리함수는 irrational function이라고 제목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자,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루기 앞서서 우리 유리함수는 이제 유리식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함수화한 거니까 유리식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하고 유리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유리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해요. 이제 다항식 f와 g가 있다고 할 때, 자, g가 0이 아닌 함수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것에 대하여 g분의 f로 나타낼 수 있는 식,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이거를 유리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항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다항식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죠? 다항식은 뭐냐면, 자,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어떤 함수가 h라고 해볼까요? hx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즉 변수가 x인 함수 h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뭐 c0 플러스 c1x 더하기 c2x의 제곱 더하기,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식으로 x가 변수인 이런 형태의 식을 다항식이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가 있을까요? 다항식이라고 하면은 우리 앞 시간에 했던 상수함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fx가 3이다. 자, 이건 뭘까요? y가 3이란 뜻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에 의하면 그쵸, x축에 평행한 직선인데 3이라고 하는 값을 언제나 갖는, 모든 x에 대해서 3이라는 값을 갖는 함수다. 이게 상수함수였죠. 자, 어떤 케이스냐면 여기 C1, C2라고 하는 이런 개수들이 다 0이라서 C0만 남아있는 형태. 그러면 그냥 상수만 남겠죠. 그래서 상수함수 역시 다항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gx가 있다고 해보자. gx는 2x 제곱 더하기 2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값도 보시면 x라는 변수의 차수가 2차, 그러니까 2차식인데 거기에 상수항을 더한 형태. 즉 상수항 더하기 그리고 1차항 더하기 2차항 이런 식으로 쭉 일반화 했을 때 뭐 n차까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몇 차가 되더라도 이런 몇 차식들이 더해진, 즉 이렇게 우리가 더하는 것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C1과 X는 곱한 거죠. 그리고 C2랑 X제곱도 곱한 거죠. 곱하기 곱하기 해서 더하는 형태를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한다. 근데 이 다항식을 분수 형태로 표현한 것을 유리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형태. 그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 예로 든 F랑 G를 생각을 해보면 G분의 F. 뭐가 되죠? 2x 제곱 더하기 2분의 3. 자, 이런 거를 유리식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거꾸로 생각하면 뭐 f분의 g도 괜찮죠? 3분의 2x 제곱 더하기 2.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리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리식은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수든 식이든 마찬가지로 분모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요 아래에 있는 값은 0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리식이라는 건 이런 형태구나. 분수 형태인데 분수 형태에서 그냥 숫자가 아니라 식이기 때문에 변수 x가 들어가 있는 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유리식을 이제 식에서 함수로 가고 싶어요. 유리함수. 자, 그럼 함수라는 거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리함수로 표현을 하면, 자, 1번과 같은 지금 식을 한번 봅시다. 옆에 1번 식을 먼저 볼게요.
자, y는 x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유리식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g분의 f의 형태, 이거 자체는 유리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유리 함수라고 하려면 함수의 개념에서 변수 x가 있고 그에 대응하는 y 값이 있는 이러한 구조가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유리 함수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일단 그래프를 우리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뭘 모르지만서도 그냥 하나씩 대입을 해서 개형을 먼저 볼게요. 자, 2차원 평면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연습하고 있고요. 자, x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요 함수에다가 한번 대응을 시켜보죠. x가 1이면 y는 1이 될 거고요. 네, 찍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가 2면은 2분의 1이 되니까 여기에 찍으면 되고, 3이면 3분의 1. 그래서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정수로 이렇게 찍어 나갔을 때 x 값이 크면 클수록 y의 값은 작아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x가 100이다. 그럼 100분의 1이 되니까 작은 값이죠. 0.01에 해당이 되니까 점점 작아져요. 하지만 x가 아무리 커진다고 할지라도 엄청 큰 숫자 분의 1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0이 되지는 않지만 0에 가까워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그린다는 것. 아무리 가까워도 만나지 않게끔. 여러분들 중에서 숙제를 보면은 대충 그리다 보니까 x축에 딱 맞게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차점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 x분의 1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어떠한 x에 대해서도 0은 되지 않을 거니까요. 요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결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조금 예쁘게 그려지진 않지만 이렇게 x축으로 갈수록 쭉 감소하는 형태. 자, 그렇다면 x가 2분의 1일 때는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 분의 1이 되니까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분의 1일 때는 3이 될 거고, x가 4분의 1이면 y는 4가 될 거고. 아, 그래서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값은 오히려 커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x가 100분의 1이다. 그럼 뭐가 될까요? y의 값은 100이 되겠죠. 그래서 쭉 커지는, 즉 y축으로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커지는 형태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린 거 y는 x분의 1의 그래프. 지금 우리 x가 양수일 때만 고려해서 한번 그려봤고요. x가 음수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x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얼마? 그쵸,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될 테니 역시 x가 음의 무한대로 커지면 커질수록, 즉 이쪽으로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0에 가까워진다. 하지만 0에 만나지는 않는다. 자,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0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x가 마이너스 5다.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그러면 y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될 테니까 쭉 작아지죠. 즉 0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x가 양수일 때는 1, 4분면에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x가 음수면 3, 4분면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죠? 자, 이 부분이 1, 4분면, 여기가 3, 4분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분자의 1이라는 숫자는 양수죠. 그래서 x분의 1이라고 했을 때 그 1 대신에 어떤 상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즉 y는 x분의 a, a는 어떤 n이 컨스턴트라고 했을 때 a가 양수인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진다. 자, 그럼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 y는 x분의 2의 그래프도 한번 고려해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그린 그래프하고 비교했을 때 몇 배가 된다?
함수의 값이 2배가 되는 거니까요. 1에서 2가 된 거죠. 2배가 됐으니까 높이가 2배로 올라가요. 즉 1일 때 1이었던 것이 1일 때 2에 찍히게 되고요. 2일 때 2분의 1이었다면 2일 때는 이번에 1에 찍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앞에서 그린 그래프의 높이를 2배씩 나가서 그림을 그려주면 자, 이런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음수 쪽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일 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가 된다.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면 아까 그린 그래프의 아래쪽에 그려지는 지금 제가 약간 구불구불하게 그려지는데요. 여러분은 아주 스무스하게 종이에다가 그릴 거니까 예쁘게 그려보세요. 저는 이게 지금 태블릿이라서 이렇게 매끄럽게 그려지진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y는 x분의 2분의 1을 한번 그려볼게요. 즉 분자에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 값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절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일 때는 2분의 1, 2일 때는 2분의 2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더 작은 값들을 연결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음수 쪽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찍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이렇게 세 개의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y는 x분의 a라고 했을 때요. a라고 하는 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되나요? 자, 2분의 1에서 2로 커질 때에 이제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분홍색 그래프, 그 다음에 녹색 그래프가 될 때. 아, 그러면 생각을 해보니까 요 a라는 숫자가 작을수록 y축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쵸? 누가 더 가까운지 비교를 해보면. 음수 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관찰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앞에서 제가 x분의 1이라고 하는 요 값은 절대 0이 될 수 없다. 0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고 그래프 그릴 때도 조심해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를 그릴 때 기준이 되는 선이 결국 누구냐면 x축이 되는 거죠. x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절대 근접하기는 하지만 만나진 않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근처로 가긴 하는데 만나지 않는 그래프가 만나지 않고 경계가 되는 선을 점근선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x축이 점근선이 되겠죠. 또 그래프에서 보시면 y축을 기준으로 해서도 그래프가 만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y축도 점근선이라고 해요. 자, 왜냐? 0이라고 하는 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0으로 아무리 x가 가까워진다고 하더라도 y 전체의 값이 어떻게 될까요? y축과 만날 일이 없죠. 무한대로 점점 커지는 거죠. 값이 커질 뿐이고 값이 작아지고 값이 커지는 거지 어떤 y축과 만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y축도 점근선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표현해 봅시다. x축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x축은 그쵸 y 값이 항상 얼마다? 0이다. 그래서 y 이퀄 0이다 라고 쓸 수도 있어요. 자, y축은 어떻게 쓰면 되죠? 식으로 나타내면 x 이퀄 0이다. x가 0인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y축은 x가 0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유리함수 간단한 형태 정리를 했고 우리 앞에서 평행이동이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자, 평행이동 한번 시켜봅시다.
자, 평행이동은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자, 그러면 y는 x분의 a를 그냥 any constant라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 연습한 것처럼 1이든 2든 2분의 1이든 어떤 constant든 간에 대표적으로 a라고 했을 때 y는 x분의 a. 자, 얘를 평행이동할 거예요. 어떻게? x쪽으로는 n만큼, y쪽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이거 했던 거죠. 자, x 대신에 뭘 넣는다? x-m, n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그 다음에 y에 n만큼 평행이동하면 y-n이 들어간다. 근데 지금 이 식은 그쵸? y-n이 들어가는데 n을 이쪽으로 보내서 플러스 n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이거 지금 뭐 한 거죠? 어떻게 평행 이동한 거죠? x쪽으로는 n만큼, y축으로는 n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그래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다. 자, 평행 이동 계속 연습할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문제 예제 뒤에서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무리함수를 한번 쳐다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무리함수 하기에 앞서서 자, 무리식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무리식은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근호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식.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다. 그러면 뭐 f분의 g의 루트 씌운값. 이런 것들 우리가 무리식이라고 하죠. 근데 무리식을 이제 무리함수로 만들고 싶다. 자, 함수는 뭐다? 어떤 변수 x가 있어서 그에 대응하는 y가 존재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보면 그냥 하나의 식인 거고요. 함수로 만들려면 2번처럼 y는 하고 대응 관계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y는 루트 x다 라고 하는 무리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 x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루트라고 하는 근호 안에 있어요. 이런 식을 뭐라고 한다? 무리함수라고 한다. 자, 그래프 한번 같이 그려봅시다. 자, 일단 2차원 평면이 있고요. 자, 루트 x, 우리 루트 값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x가 0일 때는 루트 0이니까 0. x가 1일 때는 루트 1은 1이니까 1. 자, 2일 때는 루트 2. 정확한 값은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죠.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몇 자짜리까지만 끊어서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1. 얼마. 그러니까 1보다 조금 더 큰 값. 그 다음에 3일 때는 역시 1보다 조금 더 큰 값. 자, 4일 때 얼마 되죠? 루트 4니까 2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커지는 이런 형태. 그래서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형태로 쭉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중요한 얘기. 자, 지금 0일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x가 0보다 작은 값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식이 y는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우리가 실수상에서 정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제곱근이라고 하는 요 식의 정의가 자, 예를 들어서 x를 제곱해서 4가 되었다. 그러면 이 x는 뭐가 있다?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다. 즉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이걸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루트 4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4도 있죠. 이걸 각각 제곱하면 4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루트 4는 2고 마이너스 루트 4는 마이너스 2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곱근 할 때 했던 얘기들인데 제곱해서 4가 되는 수가 이제 2와 마이너스 2가 있는데 그러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뭐가 있느냐? 실수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그죠? 어떤 걸 제곱해도 실수상에서는 양수가 되어야 하니까 이런 값은 실수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x를 뭐라고 하냐면 i라고 하는 허수 단위로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복소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수보다 훨씬 더 큰 범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x를 제곱했을 즉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값을, 즉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우리가 i라고 정의하기로 약속해요. 정의를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은 이 값 자체가 실수값을 벗어나는 셈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취급을 하지 않아요. 즉 무리함수에서 우리가 함수 자체를 실수해서 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x가 0보다 작은, 즉 다시 얘기하면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아지는 순간 실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값이 항상 양수가 되게끔 양수인 범위에서만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기로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프가 0부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정의를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럼 만약에 y는 루트 x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이런 무리함수가 있다면 이 무리함수는 어디서부터 그래프를 그리면 될까요? 그쵸? 여기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아지면 안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x가 1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1부터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마찬가지 무리함수도 우리 평행이동 한번 해봅시다. 자, 평행이동하면 자, 함수가 어떻게 될까요? x쪽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고 y쪽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fx는 루트 자 x가 들어가는 자리에 x 마이너스 m이 들어가고 y는 n만큼 이렇게 되겠죠? 여기 왜 더하기 되는지 여러분 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y 값인데 y 마이너스 n이었던 거 이항시켰으니까 지금 여기 플러스로 들어간 거죠. 다 마이너스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부는 반대로 들어간다. 평행이동할 때 강조했던 내용이고, 자 그래프를 그러면 평행이동했을 때 어떻게 된다? m하고 n이 양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x쪽으로 얼만큼 이동하고, 즉 n만큼 이동하고 y쪽으로 n만큼 이동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겠죠. 여기를 n이라고 한다면 0,0이었던 점이 m,n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평행이동했을 때 그래프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1.2절에서는 무리함수, 유리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 1번 한번 봅시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자, A번. A번 뭐죠? 무리함수예요. y는 루트 x-5다. 자,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대로 자, 여기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만 실수범에서 적용이 되더라. 그러면 따라서 어떻게 된다? x는 5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표현할 때 주의해야 할 건데요.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을 때 이 x가 뭐냐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6도 되고 7도 되고 8이 돼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5.5요, 5.7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x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정수뿐만 아니라 모든 실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x가 5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 x는 다 실수예요. 이렇게 모아놨어요 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죠. 우리 집합 기호로 나타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할 거고 이렇게 실수인 것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5부터 시작이니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5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앞에서 보면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죠. 곡선으로 둥근 형태의 곡선. 자, 똑같이 그릴 건데 5부터 시작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맞죠? 왜냐하면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즉 x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0점에 있던 값을 5로 땡겨서 여기서부터 쭉 그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A번은 쉽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번. B번 이름이 뭘까요? 이렇게 변수가 분수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 유리함수라고 하자. 유리함수라고 부르면 되고, 자, 유리함수도 한번 그려봅시다. 자, x-5분의 1이네요. x분의 1은 우리 앞에서 그렸어요. 연습했죠? 요거 검은색 그래프 1번에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된다? 평행 이동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5칸 이동시켜서 똑같이 그림을 그려 넣으면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일단 그림 그리기 전에 점근선도 같이 이동시킬게요. 왜냐면 x분의 1이라는 함수는 x축, y축의 점근선이었으니까 자, 이동을 하면서 점근선도 같이 이동하겠죠. 기준이 되는 선도 같이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y축은 다시 얘기하면 x 이퀄 0이었던 직선인데 이 점근선이 옆으로 5칸 이동하기 때문에 x 이퀄 5라고 하는, 즉 5를 지나는 요 직선이 점근선이 돼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그래프가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요렇게 원래 1, 4분면, 3, 4분면에 있던 그래프 이렇게 이동해서 그려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고, 여러분 더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축과 만나는 경우에는 요 점이 뭔지까지 설명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y는 x-5분의 1이라고 했는데, 자, 요 점을 찾으려면 뭘 하면 돼요? y가 뭐냐라는 거고, x가 언제죠 지금? x값이 딱 0일 때니까 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1이네요.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인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점의 좌표 형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0,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그죠? 이렇게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고, 자, C번은 뭐죠? 자, C번은 y는 x-2분의 x 플러스 4. 자, 이것도 지금 변수가 분모에도 분자에도 들어있어요. 자, 이것도 하나의 유리함수인데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분자에도 x가 있고요. 분모에도 x가 있어서 B번처럼 그냥 쉽게 평행이동이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그죠? 이런 식으로 보이는 형태가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식을 조금 더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분모 x-2를 똑같이 분자에다가 한 번 더 쓰고 이 식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더해주면 될까요? 그쵸? 6을 더해주면 똑같은 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나눠서 분수 형태로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텀은 x-2분의 x-2 같은 거니까 1로 표현할 수가 있고, 더하기 나머지 요만큼 어떻게 쓰면 되죠? x-2분의 6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식은 다시 생각을 해보면 y는 x분의 6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2만큼 평행이동. 이제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얼만큼? 1만큼 평행이동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럼 우리는 이제 y는 x분의 6이라는 그래프만 잘 그려내면 평행이동해서 다시 그래프 하나 더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x분의 6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분의 1 그래프 우리 그렸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에 6배가 되니까 조금 더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고, 자, 이게 y는 x분의 6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그려야 되는 건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그 다음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그럼 점근선도 어떻게 된다? x축, y축이 점근선이었는데 x축으로 2만큼, 여기가 2고요. y축으로 1만큼 해서 이제 이 부분에 하나의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지금 좌표계, 점선, 분홍색 지금 점선 보이시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1, 4분면, 3, 4분면 자리에 다시 한번 그려주면 된다는 소리.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여기도 지금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리려면 지금 요 X축, Y축이 어디서 만나는지를 알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프가 어떻게 어디에 걸쳐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식을 한번 또 보면, 자, 이 식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연 X축, Y축 어디서 만나는 것인가? 자, X축에 0을 한번 대입을 해보죠. 그럼 Y 값이 나올 텐데 Y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2, 언제? X가 0일 때.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2를 지난다. 아까 이 점을 꼭 지나게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는 소리고, 거꾸로 이제 Y가 0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때 X는 뭐가 돼야 되느냐?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6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6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면서 x는 2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즉 마이너스 4를 지나는, x 값은 마이너스 4, y 값은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곡선을 그림으로 그리면 돼요. 이렇게. 단 지금 새로 그린 점근선에는 만나지 않도록 그래프를 주의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녹색 그래프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평행이동된 그래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D번이 뭐냐면, D번 문제는 루트 4 마이너스 x니까 얘도 지금 뭐예요? 무리 함수죠. 무리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자, D번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y는 루트 4 마이너스 x인데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앞으로 뽑아내고 x 마이너스 4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D번의 식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 평행이동. 얼만큼 평행이동한 건가요? x 대신에 x-4가 들어갔으니까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아, 그럼 나는 뭘 하면 되나요? y는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 뒤에서 우리 한번 더 계산할 건데요. 자, 어쨌든 평행이동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 요 A번 그래프에다가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요 좌표에다가. 자, 마이너스 x의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기에는 양수값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x에 들어가는 값은 뭐가 돼야 돼요? 앞에 마이너스가 이미 있으니까, 그쵸? 음수가 들어가야 전체 동그라미 안에는 양수가 되겠죠. 이 값이 양수가 되게끔. 그럼 x는 음수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x가 0일 때는 0에 찍히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1이 돼서 1이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4일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루트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루트 4가 돼서 2가 되네요. 그때 비로소 2가 된다. 그럼 1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 사이에 있는 이런 값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어쨌든 루트 마이너스 어떤 x값인데, 그 x가 크면 클수록 어쨌든 근호 안에 있는 값들 넣었을 때 루트 값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점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예쁘게 그림을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y는 루트 x의 그래프랑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y축으로 딱 접어냈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y축 대칭인 그래프가 결국엔 이 함수가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럼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를 이제 뭘 해야지 D번의 답이 되나요? 그쵸.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4만큼 평행 이동. 오른쪽으로 4칸을 이동을 시켜서 똑같이 붙여넣기 하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4칸. 그럼 여기에 점은 4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평행 이동의 관점을 이용하면 우리가 그래프를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 우리 1.3절로 넘어갈게요.